그 건기식이 한 번에 들어올 때 6병 넘으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셀러가 나도 모르게 7병을 사버린 거예요. 네네. 그럼 이렇게 구매가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대판자입니다. 오늘은 관세법인행신의 대표 관세사 도민석 관세사님을 모시고 통관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구매대행 셀러분들 물건을 판매하고 배대지에 물건을 보내고 이런 절차는 아실 텐데 물건이 어떻게 통관이 되고 어떻게 고객의 문 앞에까지 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민석 관세사님을 모시고 한번 통관에 대해서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관세사 업무를 하고 있는 도민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서울에서 관세법인 흥신 서울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요. 관세법인 흥신을 이제 제가 직접 운영하기 전에는 다른 관세법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처음은 이제 부산에서 수출 통관으로 저희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두 곳의 관세법인에서 제가 이제 관세 컨설팅 영역을 주요 업무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관세사를 공무원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저희 집안 어른 중에서도 공직 생활 잘하고 계시냐 여전히 여쭤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분들께서 이제 이해하시기로는 제일 쉬운 비교가 세무사나 회계사처럼 본인의 그 자격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무사나 뭐 회계사, 변호사처럼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어서 네. 그 국가 전문 자격이잖아요, 관세사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운 시험을 준비해서 관세사가 되셨는지 그리고 뭐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그 궁금해요. 네, 일단 어려운지 모르고 시작했고요.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그 강의 수업 이제 수강한 내역을 가지고 그리고 시험 이제 친 내역을 가지고 담당 교수님과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담당 교수님께서 이제 도민석 너 보니까 이제 금융 쪽 수업보다는 이렇게 논술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수강을 했고 또 거기에서 점수가 좀 낮더라. 그래서 우리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관세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한번 취업 그 시기도 다가오고 하니 이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제 그냥 굉장히 가볍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까먹고 있다가 한 2-3달 지나서였을 거예요. 이제 가족 모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가족들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차 시험이 너무 빨리 됐어요. 1차가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안일했죠. 오래 공부를 했습니다. 오래 공부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시험을 포기를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지금 현재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1차, 2차 동차로 그냥 합격을 해서 이제 관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관세사분들이 뭐 관세사무소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무원이 돼서 뭐 세관에서 직접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관세법인에서 뭐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 업무를 보고 계신데 그 도민석 관세사님이 일하시는 분야는 어떤 걸 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관세사나 관세법인이 그리고 또 관세사무소가 공이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주요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입 통관을 대행을 해주는 업무와 그리고 관세 컨설팅 업무가 있는데요. 일단 관세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3명 이상의 관세사 자격을 가진 이사가 인적 요건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사무소는 2명까지 합동 사무소 그리고 1명은 이제 개인 사무소 형태로 운영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통관, 수입 통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커머스 화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무도 수입 수출 공의 진행을 하고 있고, 환급 업무, 그리고 종합심사, 관세심사, 이런 관세 컨설팅 영역, AEO까지도 저희가 모두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구매대행 셀러를 하시거나 그 직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는 알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배대지에서 물건이 싫으면 배대지에서 고객 집 앞까지 갖다 주겠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배대지 그리고 통관사 여러 절차를 거쳐서 나라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고 고객의 집 앞까지 또 택배사 인계되고 이런 절차들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관세사님께서 요걸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대지에서 물건을 어디다 보내고 그리고 요게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어떻게 검사하고 이런 거 한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일단
구매 대행 셀러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이 구매 대행업자의 온라인몰을 통해서 뭐 어떤 물품을 구매했다고 클릭을 했다고 가정하고 설명 드려볼게요. 구매 대행업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뭐 11번가나 쿠팡에 입력된 구매 물량만큼 뭐 알리나 타오바오 같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서 배송 대행지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네. 동시에 이제 구매 대행업자는 구매 정보 목록을 또 배대지로 전송을 하게 돼요. 즉 배대지는 구매 대행업자가 주문한 그런 내역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구매자는 나름대로 그 물건을 실제로 사는 거죠. 사서 배송 대행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대지는 구매 대행업자로부터 받은 구매 목록과 자신의 창고에 입고되는 목록을 비교해서 선적할 물품의 목록을 다시 작성하게 돼요. 이때 목록 통관 대상 물품과 간이 통관 대상 물품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파일 전체가 마스터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품을 딜리버리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게 그렇죠. 바로 특송사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포워딩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자, 그분들한테 이제 전송을 마스터 파일을 전송하게 되고, 그러면 특송사는 이를 다시 이제 우리 목록 통관과 간이 수입 통관 그리고 일반 수입 신고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목록 통관은 특송사가 전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간이 수입 신고와 일반 수입 신고는 우리 관세사가 통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관사가 목록 통관은 자기네가 알아서 세관에 신고를 하고 네. 간이랑 일반 건만 관세법인이나 이렇게 관세사무소에 보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목록 통관은 굉장히 이제 심플한 게요. 뭐 물론 기준도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미화 가격 150불 이하 언더되는 그런 물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목록 통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들이 대상인데, 그 물품들은 신고가 다 전송되는 방식을 보면 거의 엑셀 형태로 그냥 EDI로 태워서 그냥 보내버려요. 아, EDI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네네. EDI,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페이스인데요. 우리 전산상으로 날아갈 때는 어떤 이제 전산어 언어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네네네. 우리가 일반 한글, 지금 국문을 쓰지만 컴퓨터 언어들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 언어가 인식할 수 있게끔 그냥 엑셀화 되어서 그냥 전송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어떤 프로그램 쓰실 때 엑셀 형식에 맞추면, 양식만 맞추면 업로드 버튼만 누르면 그 신고가 그대로 되는 그런 네네네.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방식이에요. 근데 일반 수입 신고와 간이 수입 신고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쉽게 그 목록과 일반 간이 수입 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필증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입니다. 목록 통과는 필증이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일반 수입 신고와 간이 수입 신고는 필증이 산출이 되죠. 필증이 이제 출력이 되죠. 아무 이상 없이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 그대로 택배사의 물건이 인계가 되어서 쿠팡 아저씨라든지 예, 로젠 택배 아저씨들이 저희한테 이제 물건을 갖다 주시죠. 그럼 제가 정리 한번 해보면, 구매대행 셀러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셀러들이 물건을 구매해서 배대지로 보낸 다음에, 그러면 배대지에서는 목록 통관권과 간이 통관권을 나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배 선적도 하면서 특송사. 그 특송사, 해운사에다가 자료를 넘긴다. 네. 그러면 특송사는 배에 태워서 한국으로 중간에 오는 와중에 관세업체의 간이 통관권과 일반 통관권은 관세법인에 넘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록 통관권은 특송사에서 바로 그냥 세관으로 넘긴다. 네, 맞아요. 그리고 세관장에선 검사가 끝나면 바로 들어온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또 궁금해요. 그럼 간이 통관권 뭐 대표적으로 뭐 건기식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건기식이 한 번에 들어올 때 6병 넘으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셀러가 나도 모르게 7병을 사버린 거예요. 네네. 그럼 이렇게 구매가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게 이제 처음 단계부터 걸러주면 제일 좋죠. 구매 대행업자부터. 구매 대행업자도 본인들의 마켓에다가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품 정보의 하단에 또는 상단에 어느 위치건 그런 안내 문구를 적어주면 가장 좋아요. 우리나라 법상 규정을 먼저 적어주시고, 개인 자가 사용 수량권은 몇 병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과해서는 한 명의 명의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주시면 가장 좋은데, 네. 대부분 거의 안 적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기술적인 법령이고 저희 이제 관세사들이 주로 잘 다루는 법령들이기 때문에 안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그 거래하고 있는 배송 대행업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의 사이트를 보면 거기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 안내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건기식 말씀 주셨지만,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전자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가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량을 안내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좀
스터디를 하셔서 실제 구매자,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6병까지인데 7병 또는 뭐 혹은 10병을 가지고 들어왔다. 네. 그런 경우에는 실제 물건은 이제 한국까지 온 거예요.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를 달지 않고 10병까지 왔어요. 그러면 통관이 되느냐?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6병까지만 수입 통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개라고 봤을 때 그 한 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 개는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겠죠. 네. 근데 배대지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영상도 찍고 하셨던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반품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돌려보내는 건. 그렇죠. 그 반송에 따르는 비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채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수익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조고. 그러게 지금 우리가 예를 한 개로 들었지만 되게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카톤 분할 작업이라고 해서, 즉 카톤 분할이라는 것은 카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네. 거예요. 카톤은 그냥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박스 분할인데요. 그 박스 전체는 수입 통관이 불가능한 수량인데 수입 통관이 가능한 수량으로 구분을 하는 작업을 카톤 분할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7개가 들어가 있는 그 한 상자에서 한 개를 빼는 거죠. 한 개를 빼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송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인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통관장에서 폐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를 할 때 그 물건을 산 사람은 7개에 대한 가격을 지불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러이러한 그 법령상 규제 때문에 난 6개밖에 통관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시죠. 네. 속상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항의 전화를 많이 받는 부분 중에도 하나예요. 네. 내가 내 돈 주고 물건 샀는데 너네가 뭔데 폐기를 하냐? 네. 라고 이제. 근데 저희가 직접 폐기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폐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네. 폐기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법적 근거와 권한은 세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협의를 거치고 나서 폐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건기식이 뭐 6병이 들어와야 되는데 7병, 8병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한두 병이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셀러한테 고지는 관세 법인에서 셀러한테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건 관세사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배대지를 통해서 가는 사람도 네, 있고. 맞아요. 관세사가 이제 배송대행지한테 이런 내용들을 인폼 드리고 네. 배송대행지가 그걸 다시 토스하는,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소비자분들하고 직접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폐기를 해야만 지금 나머지 6병 수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보통은 이제 CS 작업이 고객 응대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세관에서 걸리기 전에 먼저 관세사분이 목록을 보고 걸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세관에서 야 이거 8병 들어왔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다 발생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이런 명세들이 여러 형태로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량이 좀 오버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안내가 가능할 것이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수량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수량은 6개가 기재가 돼 있었는데 까보니까 검사건으로 분류돼서 까보니까 더 많은 수량들이 있더라. 예, 이렇게 되면 착오 기재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빼게 되는 거죠.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디스크립션을 배에 태우기 전에 관세사분이 알 수는 없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배대지에서 이제 우리 특송사한테 이제 그 목록과 그걸 전송을 할 때 목록 그리고 간이 그 모든 마스터 파일을 전송을 할 때 관세사가 개입이 돼서 공유를 같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에는 목록 통관을 그 전송을 해야 되는 목록 신고 자료를 구분하는 작업은 특송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다 저떻다 저희한테 이제 그 의뢰를 들어오시는 경우는 있죠.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현업에서는 목록 통과는 이제 특송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스캔을 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관세사 손에 들어오는 거는 배에 내 짐이 실리고 나서 오기 때문에 네. 사전에 거르는 게 쉽진 않다. 쉽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송대행지의 게시판이라든지 이제 공지사항 또는 그 앞선 단계 구매 대행업자 셀러분들의 그런 안내 사항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세사님께서는 그 꽤 나름 업력이 10년 이상 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통관하시면서 뭐 다양한 업체들이나 다양한 국가에서 물건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혹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박찬욱 감독 아시죠? 영화 아가씨와 관련해서 통관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보통 통관 의뢰를 받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데 그때 봤더니
영화 아가씨 유한 회사를 설립을 했다. 네네네. 우리 보통의 기업들은 이제 무한히 존속을 할 것이라고 해서 보통 유한 회사로 만들지는 않죠. 근데 그쵸. 거기에서 어떤 물품을 통관을 의뢰를 하셨냐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다양했는데 그 중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물품들이 몇 개 있었어요. 총과 칼이었습니다. 총이나 칼 같은 경우에는 총포 도검 확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그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승인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수입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네. 이분들이 ATA 까르네 협약이라는 걸로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어요. 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ATA 협약이라는 게 국제적인 협약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이라든지 영화, 스포츠 게임 그리고 이제 간헐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 네. 전시들 이런 것들에 공하는 제공되는 물품들까지도 모두 다 일반 수입 통관으로 하게 되고 관세를 물게 되면 국제적으로 교류가 너무 이렇게 원활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해서 자 이런 목적에 쓰이는 물품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수입해서 다시 나가는 거니까 관세를 면제해주자 라는 협약을 맺은 게 바로 ATA 까르네 협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총과 그 검이 칼. 있어서 일본 네. 사무라이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물품도 과연 요건을 안 받아도 되는지 그거를 제가 경찰청까지 가가지고 네. 예, 한번 막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네. 경찰청 입장이 궁금했어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총과 검을 수입을 할 때의 요건을 적용했던 것처럼 ATA 까르네에서도 적용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게 궁금했고 웬만하면 그리고 적용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요건 없이 통관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설명서를 한 두세 장 만들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좀 적어 보이니까 이번에는 통관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원활하게 통관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시사회 티켓 좀 주실 줄 알았더니 안 주시고 아, 좋아요. 그래도 통관 수수료는 후하게 주셨습니다. 네. 좀 컨설팅 쪽 같은 경우는 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목적과 결과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이제 추진 금액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관세 컨설팅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과거 대기업을 많이 했었어요. 말씀하셔도 돼요?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들으면 다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관세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영어 이니셜만 얘기해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럴 만한 기업들이죠. 예. 그런 대기업들의 이제 관세 리스크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환급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수입할 때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내죠. 근데 부가가치세 말고 관세만 어떤 요건을 달성을 했을 때 수입할 때 냈던 그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세 환급 제도라고 있는데 그 환급을 받았는데 환급을 잘못 받은 거예요. 환급을 잘못 받아서 그 추진 금액이 한 15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150억. 진짜 대기업이었나 보네요? 2달 반 동안 거의 정말 우리 팀원들과 밤잠 안 자고 고생하면서 그 추진 금액을 저희가 이제 세운 논리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그 관세청 분들과 계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과정을 거치면서 그 150억 전액을 방어를 했던. 전액이요? 네. 전액을 방어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보셀러들이 모르고 구매 대행했다가 이건 못 들어와요, 폐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걸리는 것들. 저희 채널에는 사입을 예정하시거나 이제 구매 대행을 통해서 잘 팔리는 거를 사입하려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네.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수입을 할 때는 이제 수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거 팔긴 팔 건데 간이로 쪼개서 가지고 들어올 거야. 내 거, 집사람 거, 뭐 친구 거 써가지고 간이로 확 갖고 와서 팔아야지. 네.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 이럴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